이 받침대가 물 받는 용도로만 쓰이는 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건조함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할 때보다는 날이 추워지면 여러 가지로 식물에게 안 좋은 게 많겠죠.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위에 약한 열대식물이 힘들어하고, 건조해지면서 습도가 내려가면 습도에 민감한 식물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아디안텀, 보스턴 고사리와 같이 양치류 식물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추운 거야 뭐 실내로 식물을 옮기거나 뽁뽁이 같은 방한 제품들로 식물을 감싸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이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습도 올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또 우리가 뭐든지 어렵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식물에게도 나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나무나 식물이 많이 있고 울창한 곳에 가본 적 있으시죠? 뭔가 좀 상쾌하면서도 습한 기운을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식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면 공기 중에 수분을 잡아주면서 수분을 서로 보존해주는 보습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전에 말했듯이 일부 식물만으로 가습 효과를 내기엔 너무나 어렵지만, 이렇게 식물을 모아두면 식물끼리는 조금이나마 습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키우시는 반려식물이 한 개가 아니라 좀 여러 개 있다면, 특히 습도가 낮아지는 추운 날씨에는 식물을 모아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이제 슬슬 난방도 하시잖아요. 아시다시피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는 더욱 건조해집니다. 이럴수록 일단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식물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간단한 방법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가습기 또는 제습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제습기는 습기를 없애주는 거니까 오히려 습도가 높은 곳에서 사용해주면 도움되겠죠. 이런 기계나 장치를 사용하는 장점은 이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한 수치로 습도를 맞출 수 있고, 또 한번 켜놓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제 주변에도 별 생각 없이 가습기를 계속 켜놨다가 오히려 습도가 너무 높아져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가습기 주변에 있던 식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썩어 들어가거나 회색 곰팡이라고 하는 잿빛 곰팡이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꽃도 있으니까 꽃도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너무 식물 가까이에 가습기를 두는 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분 구매하실 때 화분 받침대도 함께 받으시죠? 저희도 판매를 하면 꼭 이렇게 받침대를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받침대가 물 받는 용도로만 쓰이는 건 전혀 아닙니다. 식물에게 습도를 올려주고 유지해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이런 모래나 돌을 깔아주고 어느 정도 물만 부어주면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나서 식물을 그 위에 올려주면 물이 증발하면서 식물 주변의 습도를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이 없어지면 다시 물을 부어주면 되니까요. 어려울 건 없어요. 혹시 이 방법을 모르셨다면 건조한 장소에서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실 점은 식물에 물을 준 직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시든 부분은 가위로 정리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한 뒤에 단면이 노출된 상태에서 분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만 직접적으로 습한 영향이 끼치면서 식물이 썩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분무하기 전에 테이프나 비닐 같은 걸로 차단한 뒤에 분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식물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보통 기공이 잎 뒷면에 있으니까 뒤쪽에도 분무를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솔직히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습도가 많이 낮을 때는 전체적으로 분무를 해주셔도 충분하고요. 오히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무보다는 먼지나 이물질이 기공을 막고 있진 않은지 그걸 확인하고 닦아주는 게 훨씬 더 식물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상처난 곳이나 단면이 노출된 부분, 그 부분들만 신경 써서 분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 물을 담은 그릇 또는
물병 같은 걸 실내 모서리 쪽에 여러 개 두거나 뭐 젖은 빨래를 널어 놓거나 이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습도가 40% 이하로 많이 떨어졌을 때만 효과가 있으니까요. 우리 집이 엄청 많이 건조하다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이 건조해지면서 가습기 없이 습도 높이는 방법 이런 거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식물을 키우면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제 영상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별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를 위한다면 가습기를 사서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는 식물 키우는 사람들이니까 식물 걱정도 해줘야겠죠. 식물마다 적정 습도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면 잎이 변색되면서 마르거나 심지어는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습도 관리를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열대 식물을 키운다고 해서 실내 습도를 막 90%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40에서 60% 정도는 될 수 있게 노력하신다면 일부 식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잘 자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잘 활용하셔서 우리도 식물도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구독 안 하고 보시는 우리 96%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렵진 않거든요. 저희 채널명 옆에 구독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